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4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순차 분기 반복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코드 부분, 실행 흐름과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이 다룰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컴퓨터도 본인이 돌릴 수 있게끔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스킬 3가지가 존재한다라 그랬고, 그렇게 순차 분기 반복 3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그 3가지의 조합으로 풀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면 아마 내 아이디어는 컴퓨터한테 대신 시키는 게 불가능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순차입니다. 우리가 적어놓은 그대로 문장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준다라는 게 순차예요. 그래서 일종의 대전제입니다.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본인이 지 맘대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랑 상관없이 아래에 있는 거 실행하고 위에 있는 거 실행하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표대로 각각의 문장들이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순서대로 적어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기랑 반복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번씩 실행한다 라는 기본 흐름의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기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갑이네 반가워요 라는 인사말을 저 사람이랑 컴퓨터 본인 나이랑 동일할 때만, 그러니까 차가 0일 때만 프린트하도록 구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동갑이면 1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동갑이 아닌 경우 0번 실행하도록 우리는 if문을 적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반복 개념 같은 경우는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while문을 적었었어요. 자, while문 자체는 그 while문을 실행한다를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봤더니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냐,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if문이랑 똑같은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산 결과값이 true라서 내용물을 한번 실행이 했다면 내용물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들어있어요. 그 돌아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if문은 돌아간다라는 작업은 없기 때문에 뭐 실행한다, 실행 안 한다까지만 있기 때문에 분기 적용용으로만 쓸 수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 얘기를 했고, 일단 한 소끔 데워둔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이랑 연결하기 위한 연결다리를 우리가 마련을 했어요. 당시 이제 리터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 게임은 처음에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해야 돼. 나중에 F5 누르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2배속으로 출력할 거야. 와 같이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정한다라면 여러분은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했었던 3, 2 그런 식으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같은 리터럴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식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름을 껴서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0.5 나누기 템포와 같은 느낌으로 나눗셈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식 0.5 나누기 템포는 그 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이름 템포 자리에 값이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 1 들어있다면 0.5가 나올 거고 2가 들어있다면 0.2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거기다 추가로 그런 템포 자리에 어떤 값을 담아둔 채로 나눗셈을 할 거냐,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좀 더 과거 시점이 되겠죠. 그 템포 자리에 직접 우리가 리터럴로 정하는 이 같은 거 담는 대신에 예를 들면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사용자한테 이번에 몇 배속으로 출력할까요? 프롬프트 보여준 다음에 그 사람이 고른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또는 플롯 형식 값 하나를 템포 자리에 담아둔 채로 아까랑 동등한 나눗셈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자, 리터럴을 적어둔다면 예를 들어 템포는 2하고 엔터를 쳐뒀다면 걔는 언제 F5를 누르든 항상 학교종 노래를 2배속으로 출력해 줄 겁니다. 우리가 .py 파일 다시 열어서 코드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똑같이 실행될 거예요. 근데 그런 리터럴을 적는 대신에 인풋 호출식을 적는 경우에는 이제는 매번 F5 누를 때마다 매번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를 실행한다라도 그때그때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한다.
이 게임은 무조건 라이프 3인체로 스타트해야 돼 하면 리터럴 적으면 되고, 그렇게 프로그래머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고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사용자가 고른 이름, 그러니까 글자들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int 괄호 열고 닫고 등등을 써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4-2에서 제3의 선택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코드 짜고 있는 나도 답이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도 답이 뭔지 모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뽑아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소위 주사위 굴리는 방법을 우리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랜덤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 친구를 수입을 해와서 임포트 해와서 random.randint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범위 안에 임의의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서, 예를 들면 그거를 답이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서 진행한다든가 같이 접근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값이 나오는 수식이 되는 거죠. 그 값을 프로그래머가 정할 거냐, 사용자가 정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둘 다 모르게 만들 거냐를 세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이제 과제 넘버원이 출제가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자, 과제 넘버원 설명서예요. 지금 압축 파일 까보시면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같이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자, 살짝 읊어볼게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적는 것이죠. 문장이죠. while문과 if문을 적음으로써 내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내지는 분기 흐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거 말고도, 자, 우리가 코드 실행 흐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 측면에서도 일련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든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값이 있을 때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그다음에 담아둔 값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각각에 대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각형 출력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삼각형 출력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프린트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괄호 안에다가 계산하면 별 하나 나오는 수식, 별 3개 나오는 수식, 별 5개 나오는 수식,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이번에 몇 번째 줄이냐에 따라서, 이번이 1번째 줄이면 예를 들어 MK1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직각삼각형. 그러면 무조건 너비가 5든 10이든 상관없이 이번에 1번째 줄이면 무조건 별 하나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 줄이면 별 2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반복 흐름 구성하려면 요 2번이 몇 번째 줄이냐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구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3단 콤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무조건 1번째 줄 출력해야 되니까 row에 1을 담은 채로 while문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을 진행할 거냐, 예를 들어 5하고 엔터 쳤다면 5번째 줄 출력이 끝난 직후 시점까지 진행하면 돼요. 5번째 줄 출력이 끝났다, 이제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내면 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너비가 몇인 삼각형을 출력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width라는 이름을 도입해서,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 거니까 인풋 호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당문을 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고, width는 맨 처음에 결정된 그대로 가고, row 값은 1부터 시작해서 매번 1번째 줄 출력하면 다음번에 2번째 줄 출력하는 게 맞으니까 while문 내용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음 반복 준비랍시고 row는 row 더하기 1과 같이 엔터를 쳐서 할당문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row 값이 매번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1씩 증가해서 그 이번 번째 row 값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쩔 때는 별 하나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5번째 줄일 때는 별 5개를 출력할 수 있게끔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 별 곱하기 row와 같이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row라는 이름에 무슨 값이 들어있어야 되냐, 그 값은 언제 담겨 있을 것이며 이때 꺼내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업은 지금 실습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맨날 제가 혼자 이상한 소리 하다가 지금 2시간 다 돼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구경만 하고 느낀 점만 적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과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목표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타이밍에 야기하기 위한
이런저런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채워갖고 제출을 해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번 과제의 핵심은 여러분이 나 지금 이런 느낌의 코드 덩어리 나중에 F5 눌렀을 때 실행 가능하도록 또는 함수 출식 적고 인터랙티브에서 엔터키 쳤을 때 실행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언제 뽑아내서 또는 언제 프로그래머가 정해놔서 또는 언제 사용자가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둬서 진행해야 되는 거냐 등등을 상상해 가면서 적절한 할당문을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도록 하는 게 목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감지하거나 직접 계획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해 둬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예요. 자, 코드 쪽은 확실히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거 잘 적으면 된다. 예를 들면 if문 while문 잘 쓸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겠구나와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지금 10월 19일 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거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주차 토요일까지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조금 도전하다 보면 그럭저럭 데이터가 담기고 익히는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한번 경험해 두면 여러분이 이후 수업 내용을 납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조차도 여러분이 정하게 됩니다. 무슨 게임 만들 거냐? 예를 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먹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네모를 먹으면 라이프가 일찍 까집니다. 그래서 네모를 3개 먹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별을 모아서 최대한 높은 점수가 도달할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읊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보고 후반부 넘어가면 내가 진짜로 그런 게임을 마음속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게임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는 일단 사용자한테 보여줄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요번 한 판에 그래서 스코어가 몇 점이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예를 들면 이번에 별을 몇 개 먹었냐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사람이 캐릭터를 조작해서 별 그림에다가 캐릭터 그림을 부딪힐 때마다 매번 예를 들면 플러스 100점을 한다든가 같은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이썬 동네에서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나중에 F5를 눌렀을 때 있는 그대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간단한 게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직접 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해 본다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시작 준비입니다. 여러분 압축 파일 압축 푸시면 homework 1_base라는 .py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일단 적당히 바탕화면이라든가 여러분 선호하는 폴더에다가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예를 들면 윈도우 기준으로 F2를 누른다든가 아니면 매우 스무스하게 더블 클릭을 천천히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성이 드러나는 적절한 이름을 베이스 대신에 적어서 파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을 제가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채점기를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파일 이름들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맥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에 한국말 적어놓으면 제가 그걸 윈도우에서 다운로드 해갖고 열어보면 아주 개차반이 나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간에 맥 쓰는 친구들은 조금 미안한데 파일 이름에 가급적이면 영어로만 적는 거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한국말 섞어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py 파일을 이하 그 파일, 더 파일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 바꾸셨으면 그 파일을 Shift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열어주세요. 이거 익숙한 솜씨로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일단 인터랙티브를 먼저 키시고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오픈을 눌러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코드가 좀 크니까 파일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하얀 창에 열어두시면 이제 이 파일에 스크롤 조금 내려가면 여러분이 코드 적을 만한 곳 해가지고 주석으로 표시해 놨어요. 거기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코드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과제는 목표가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 얘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py 파일을 작성한 친구에게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소하니까 막 굳이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막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올리거나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선택사항이 있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시는 친구들은,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과제 설명서랑 오늘 수업 내용 영상으로 올려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영상이랑 같이 첫 번째 목표 진행하시고 다른 두 목표에 대해서 10월 19일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건 어려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일단 들어갈 준비는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예요. 자, 이번 과제 제목이, 부제가 데이터 흐름 읽기란 말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 1번째 목표에서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두 가지 게임을, 코드 덩어리를 직접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인터랙티브를 토대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함수 호출 시 괄호 열고 닫고 할 건데 그 괄호 안에 이번에는 이 게임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돌려야 우리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냐를 내가 직접 그때그때 머리로 생각해서 적절한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게임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구성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약간 되게 수동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과 코드 흐름을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게임을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숫자 야구 게임이고 하나는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숫자 야구 게임,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진행을 해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소시적에 해당하는 2000년도 초반에 서울시 종로구 기준 하우스 룰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그래서 1에서 9 범위 내에 겹치지 않는 숫자 3개 및 그 나열 순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답 2, 1, 2, 3일 수도 있고 9, 8, 7일 수도 있고 뭐 1, 3, 5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135라고 3개의 숫자를 말하면 정답이 135라면 나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게 돼요. 그걸 9번 안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도마다 플레이어는 숫자 3개를 고를 거예요. 그거를 미리 골라둔 답이랑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고른 0번째 숫자랑 답의 0번째 숫자가 일치하면 스트라이크가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35가 답이다. 내가 1까지는 잘 말했어요. 근데 3, 5 말고 다른 거를 뒤에다 말했다라면 이제 1을 자릿수도 맞고 숫자도 맞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가 추가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내가 135가 답인데 예를 들면 다른 거 고르고 1 고르고 다른 거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답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걔가 내가 지금 부른 그 자릿수는 아닌 다른 자릿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볼로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숫자, 1번째, 2번째 숫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5가 답인데 내가 135를 불렀다. 그럼 3 스트라이크즈가 되는 거니까 걔가 이제 정답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나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예 135가 답인데 예를 들면 246 같은 거 불러버렸다. 그러면 0 스트라이크즈, 0 볼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등등과 같이 그래서 3 볼즈부터 3 스트라이크즈 같은 느낌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플레이어가 숫자 3개를 골라서 엔터키를 치거나 할 때마다 데이터를 밀어 넣을 때마다 검사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3 스트라이크즈가 뜨면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 9번이 있어요. 9번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제 플레이어의 실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물찾기 게임이에요. 보물찾기 게임은 약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GUI스럽게 상상할 수 있을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6만큼 0,0부터 16,16까지 만큼 넓은 땅 어딘가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플레이어한테 좌표를 하나를 입력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매 시도마다 플레이어는 소수점 달린 숫자 2개, 2차원 좌표 하나를 고르게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물이 여기 있다 칩시다 대충.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여기를 골랐어요. 그러면 매번 시도할 때마다 사용자가 고른 요 좌표랑 보물이 실제로 묻혀있는 좌표, 물론 숨어있죠. 가려둔 보물의 좌표 사이에 직선거리를 재서 알려줄 거예요. 직선거리 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잖아요. x거리 제곱 더하기 y거리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직선거리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직선거리가 뭔데 사용자가 이 정도 골랐다. 그래서 직선거리가 1.0 미만으로 나왔다. 1.0 이하로 나왔다라면 보물을 찾은 걸로 간주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물이 적당히 여기 있다라면 반지름이 1인 원 영역 안에 어딘가를 좌표로 부르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10번입니다. 이렇게 직선거리 몇 미터입니다. 뭐 몇 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힌트를 토대로 나는 결과적으로 보물은 적당히 저 영역 근처에 있겠구나 판단해서 그 근처에 해당하는 좌표를 적당히 입력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보물을 못 찾은 실패하는 셈이 됩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게임은 설명서를 읽고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같이 해봅시다. .py 파일 이름 바꾼 다음에 아이들로 여신 다음에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랙티브를 띄워두신 채로 일단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그렇긴 한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 정의들 실행이 끝난 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저런 코드를 직접 인터랙티브에다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준비하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고 요 함수 출식의 위턴값 어떻게 튀어나올까를 토대로 다음번에 어떻게 입력할 거냐 등등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함수를 2개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 라면 new number baseb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게임용 함수 하나를 준비 끝낸 함수 하나를 나한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new treasure box를 고른다라면 나한테 보물찾기 게임 새로 한 판을 하기 위한 적절한 함수 덩어리 하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pdf 파일에 있는 저 두 할당문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엔터키를 쳐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 둘 다 보여드릴게요. new 한 다음에 적당히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제가 이거 설명했나? 자동 완성 기능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타임 한 다음에 점 찍고 잠시 기다리면 타임 안에 들어있는 뭐 슬립이라든가 그런 거 구경할 수 있었고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을 때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 목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적을 수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고 싶을 때 보통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씁니다. 맥이면 커맨드 스페이스도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당히 new 정도까지,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ew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new treasure box, new number baseball을 목록에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방향키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일단 숫자역으로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할당문을 실행하면 G에는 변수 G에는 나중에 숫자야구 게임 새로운 한 판을 하기에 적합한 코드 덩어리가 들어오게 돼요. 엔터를 치면 할당문이니까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긴 한데 G하고 괄호 열고를 하면 이제 나한테 인수로 숫자 3개를 요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게임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1이닝인 겁니다. 1회 초예요. 그래서 숫자를 뭐를 집어넣을 거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 2, 3부터 9, 8, 7까지 약이 아니지. 정확히 50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1, 2, 3하고 엔터를 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랑 저랑 플레이 결과가 당연히 다를 거예요. 매번 뉴 넘버 베이스볼 할 때마다 답이 서로 다르게 세팅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엔터 치면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던져줄 수 있어요. 함수 출식 계산하면 내 손에 인트 형식 값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왔어요. 1은 원 볼을 의미합니다. 1, 2, 3 중에 하나는 답이 맞아요. 근데 자릿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는 뭔가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1, 2, 3 말고 4, 5, 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면 이번에는 10, 그러니까 10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자릿수는 몇 볼이냐입니다. 그 다음에 10자릿수는 몇 스트라이크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그다음 볼은 없습니다. 방금 전 1은 0 스트라이크 1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그리고 자릿수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1, 2, 3 중에 하나가 맞고 자릿수는 아니지만 4, 5, 6 중에 하나가 맞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연역적으로 추론했을 때 7, 8, 9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걸 일단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으로 그걸 상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때려 맞추기가 시작됩니다. 뭐 해볼까요? 숫자이고 고수님 계십니까? 일단 저는 앞에 숫자가 맞다라고 상정하면서 가볼게요. 4가 맞다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1, 2 맞다라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 7 정도로 해보죠. 4, 1, 7 정도로 해봅시다. 엔터 치면 투 스트라이크 왜 이게 맞지? 투 스트라이크즈가 나왔어요. 이제 4가 맞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 또는 1, 7이 맞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또는 4, 7 등등일 것 같죠. 4, 1, 7 중에 두 개는 일단 자릿수까지 맞춘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뭘까요? 저는 5, 1, 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P 한 다음에 조절할 수 있겠죠? 5, 1, 7 하면 1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4가 답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이 맞을 수도 있고 7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궁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4, 1, 7 대신에 예를 들면 1이 답이 아니다라면 3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면 1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잠깐만. 그럼 7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4, 1, 7 중에 4, 1이 맞고 7, 8, 9 중에 7이 아니니까 4, 1, 8 또는 4, 1, 9가 답인 상황이 왔습니다. 4, 1, 8 해볼게요. 하면 자 만약에 3 스트라이크즈를 9번 안에 뱉어내면 요 숫자이고 게임용 함수는 나한테 부울 형식 true를 주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true가 떴다라면 나는 지금 이번 숫자이고 게임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러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6, 7, 8, 9까지 하면 9번째 결과까지 알려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false를 나한테 줄 겁니다. 9번째까지 나는 답을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부터는 부울 형식 false를 나한테 줄 겁니다. 따라서 리턴 값을 민증을 까서 부울 형식이 나오면 아무튼 방금 전에 게임이 끝난 게 맞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true면 답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답인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여고는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초중고 시절에 어느 정도 해봤다면 여간하면 9번 안에 답을 맞출 수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여고 게임 말고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방법을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한 판 하고 싶다. 뉴 트레저 박스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턴 값으로 나한테 역시나 코드 덩어리 하나, 보물 좌표 하나가 숨어있는 코드 덩어리 하나를 줄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제는 G 괄호열고 닫고를 하면 나한테 숫자를 2개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플롯 형식 값 2개를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0,0에서 16,16 사이에 어딘가에 지금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나는 그 보물을 중심으로 반지름 1인 원 사이에 원의 안쪽에 있는 적절한 좌표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잖아요. 0,0 해봅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플롯 형식 값 하나를 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13.753082764 등등입니다. 라고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말을 믿고 13.75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 멀어졌어요. 17.4326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하면 좋을까요? 13이랑 17이다. 이거는 인간이 하긴 좀 그렇죠. 때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4,9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직선거리 4 정도로 떨어졌어요. 11로 해볼게요. 2.8이 됐어요. 그러면 2 정도로 해볼게요. 2,11 정도로 해볼게요. 3,10 정도로 해볼게요. 더 멀어졌어. 그러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얘도 비슷하게 10번 안에 내가 보물 주변 좌표를 성공적으로 입력했다면 나한테 부울 형식 true를 줄 거예요. 기회는 10번입니다. 10번 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11번째부터 나한테 false를 주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적당히 말로 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게임 한 판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 저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방금 전에 숫자 요구 한 판 해서 이겼구나. 그다음에 보물찾기 한 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물찾기 게임 한 판에서 이겼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뭘 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게임용 함수 준비하는 거 new 어쩌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칠 때마다 예를 들어 숫자 예고 게임은 한 이닝이 지나가는 셈이에요. 기회를 한 번씩 턴을 한 번씩 가져가는 셈입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실행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흐름. 그래서 이번에 숫자 뭐뭐뭐 부를 건데 이번에 2차원 좌표 뭐 컴마 뭐 부를 건데 를 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인 저는 지금 보시면 명백히 드러나다시피 리터럴을 적었어요. 이번에 실행할 문장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13이야 와 같은 식으로 저는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머 본인이 이번 게임, 이번 라운드에 x값은 뭐, y값은 뭐를 써서 한 라운드를 진행할 거냐를 제가 직접 정해가면서 게임을 진행했어요. 숫자 요구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수식, 그러니까 그 문장을 실행하면서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플롯 형식 얼마냐 내지는 그게 불 형식이냐를 보고 아, 이번 게임 내가 방금 전에 이겼구나. 아직 직선거리가 4 정도 떨어져 있구나. 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파란색 글자들 확인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직선거리가 줄어들었으면 보물이 아마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와 같은 느낌으로. 자, 보물찾기 게임은 인간이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숫자 예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러분이 납득하기 쉬웠을 겁니다. 여기죠. 저는 지금 이 당시까지는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 답이 아닐 거다라 상정하고 517을 불러봤습니다. 근데 일단 3 스트라이크즈는 뜨지 않았고 1 스트라이크가 떴어요. 그 말은 저는 여기서 1, 7이 둘 다 답이다라고 상정한 거예요. 근데 그 제 가정의 반리가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적어도 1, 7 중에 2개가 다 정답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1 스트라이크가 떴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가 답이 아니다라는 게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1이 답이 아니었다. 따라서 4랑 7이 답이었다라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 대신 3을 집어넣어 봤더니 1 스트라이크가 여전히 떴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7이 답이 아니었다에 도달한 거고 그래서 4, 1이 맞고 여기에는 지금 7은 올 수 없고 8 또는 9가 올 수밖에 없었던 양자택일 상황까지 온 겁니다. 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번 G 호출식에다가 리터럴을 뭐뭐뭐를 적어야겠다를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직접 키보드로 리터럴 적고 엔터키를 쳐서 최종적으로 불 형식 true를 맛볼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데이터 흐름은 제 머릿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내가 입력한 숫자가 뭐뭐뭐였냐, 그 다음에 리턴 값, 인트 형식 값이 뭐가 나왔냐 를 보고 제 머릿속으로 다음번에 4, 5, 6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리터럴을 적음으로써 저는 이 프로그램 안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 형식 값 나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내 머릿속에서 데이터 흐름을 굴려보고 내 손으로 직접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해 보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동네에서 게임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예를 들면 숫자 예고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하려면 함수 출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구나 를 일단 느꼈고, 두 번째로 이 게임에 승리하려면 데이터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것이냐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진행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목표 1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목표 2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목표 2번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점수에 반영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의 목표는 이번에는 F5를 누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아닌 눈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프롬프트 등을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와 같은 식으로 저 사람한테 얘기한다든가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인트값 3개 받을 수 있겠죠. 인풋 호출식으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인트값 3개를 가지고 개인용 함수 한번 호출하고 그럼 나한테 리턴 값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게 불 형식이면 true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 메시지. false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
인트 형식 값이 나왔다면 그게 10자릿수가 얼마냐 1자릿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원 스트라이크 투 볼즈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한테 보여주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닌 눈앞에 있는 사용자가 한국말로 적어둔 도움말들, 설명들을 읽어가면서 게임 한 판을 키보드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표 1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구성했어요. 목표 2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인풋 호출식을 우리가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적절한 자리에. 그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X좌표를 고르세요. Y좌표를 고르세요. 해서 플롯 형식 값 2개 받아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임용 함수 호출식에 밀어 넣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고른 숫자 2개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직선거리 또는 불 형식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게 플롯 형식이었다면 저 사람한테 그대로 보물은 어쩌고저쩌고 미터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true가 떴다라면 보물을 찾았습니다. false가 떴다라면 이제 그냥 집에 가시죠. 와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프린트 호출식을 적절한 필요한 상황에서만 계산함으로써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파란색 메시지 보고 내가 방금 이겼구나 또는 내가 이번에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갖고 다시 정해서 엔터키 치면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py 파일 자체를 또는 파이썬 동네 수식 개념을 모르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게임 한 판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방금 봤던 두 게임 중에 뭐를 사용자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 거냐를 고르셔야 돼요. 둘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 2번에서 나는 저 사람한테 숫자 예고 게임 플레이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또는 보물찾기 게임을 시켜야지 둘 중에 하나를 일단 고르세요.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목표 1로 돌아가서 그 게임을 인터랙티브에서 몇 번 더 플레이해보고 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숫자 색 예를 들면 숫자 예고 게임은 숫자 3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리턴 값의 의미는 뭐냐 리턴 값의 형식의 의미는 뭐냐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내용물을 구성할 때는 이제 우리는 F5를 눌러서 사용자가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몇 번째 이닝의 답을 맞출 거냐 또는 답을 못 맞출 거냐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맨 처음에 1, 2, 3하고 엔터 칠지 4, 5, 6하고 엔터 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답이 뭔지도 당연히 몰라요. 그건 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딱 필요한 만큼만 저 사람한테 인풋 호출식 계산해서 저 사람한테 숫자를 입력받아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구성해야 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 흐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목표 1에서는 굳이 우리가 while문을 적거나 하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가 return 값을 int 형식이네, int 형식이네, int 형식이네, int 형식이네. 여기서 불 형식 나왔네.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즉석에서 문장을 적어가면서 즉석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가면서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끝났었어요. 근데 목표 2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답을 맞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코드를 적어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 적당히 while문 적고 저 사람이 답을 맞출 때까지 내지는 그냥 일단 대놓고 while true로 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매 라운드마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걸 개인용 함수에 밀어넣고 호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저 사람한테 메시지 출력하고 그게 true였다면 리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번 게임 한 판을 끝낼 수 있도록 또는 false가 떴다면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이번 게임 한 판을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의 내용물을 game이라는 함수의 함수 정의 안에다 우겨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 괄호 열고 이번에 뭐 할까요? 417 한번 해볼까요? 라고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한국말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국말로 논의했던 그 상황에 그 타이밍에 리터럴을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직접 적는 대신에 인풋 호출식을 계산하게 만들므로써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숫자를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여전히 여러분은 숫자 예고 게임 자체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보물찾기 게임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숫자 예고 게임을 저 사람이 한 판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숫자 3개랑 나는 잘 모르는 개인용 함수 안에 들어있는 뭔가랑 연결을 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데이터 흐름 읽기예요. 저 사람한테 숫자들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G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 호출식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리턴 값을 들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해서 저 사람한테 다시 프린트 해주면 돼요.
중간 택배 역할을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충실히 하도록 while문 내용을 잘 구성한 다음에 F5 누르면 여러분이 이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한국말 프롬프트들 보면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승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은 숫자 제곱 게임을 직접 코드로 짜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목표 2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스크롤 조금 내려가시면 일단은 new number base볼 방금 전 호출했잖아요. 걔네들 함수 정의 내용물도 들어있긴 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new treasure box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래 살짝 보시면 적당히 지금 222번째 줄 근처에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어요. 요거 내용물을 채워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면 제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F5를 누른 다음에 game 괄호 열고 닫고를 할 거예요. 엔터를 칠 겁니다.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이 고른 숫자 제곱 게임이면 숫자 제곱 게임, 보물찾기 게임이면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다면 목표 2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방금 전 우리가 목표 1에서 수행했던 작업과 동등한 순서대로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그때그때 수작업으로 적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숫자 제곱 게임이라 칠게요. 야구 게임 시작 준비 숫자 야구 게임 진행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타이밍에 게임이 끝났으면 끝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리턴문을 실행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제곱 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라는 건 방금 전 우리가 직접 적었던 new number base볼 해서 요 할당문을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제곱 게임을 진행한다. 얘는 일단 뭐 while true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숫자 야구 게임의 한 이닝 진행을 하는 코드를 내용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초이스 제로 언더스코어 제로로 갈게요. 는 인풋 어쩌고 저쩌고를 사용자가 숫자 3개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아마 int 괄호 열고 닫고도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목표 1에서 우리가 직접 리터럴을 적었던 그 자리에다가 사용자가 고른 숫자 3개를 대신 밀어넣도록 함수 출식을 구성하고 우리는 그 함수 출식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리턴 값을 일단 담아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게임 한 라운드를 돌리기 위한 핵심 데이터 흐름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3개를 밀어넣어서 값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숫자 제곱 게임 한 라운드의 본질입니다. 다만 이번에 뭘 밀어넣을 거냐를 사용자가 고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매 이닝마다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불이고 그리고 RET가 true면 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왜 맞췄지? 같은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보여주고 리턴해버리면 됩니다. 이 게임이라는 함수 내용물이 게임 한 판이니까 리턴문을 실행한다는 건 이번 게임을 끝낸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걸 못 맞추지? 추가 아니죠? 적절한 패배 메시지 보여주고 역시나 리턴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리턴 값의 형식이 불이 아니라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10 또는 11 또는 12 또는 20이 나올 수 있어요. 투 스트라이크 원볼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뭐냐에 따라서 10자리가 얼마고 1자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적절한 힌트 메시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게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매번 사용자한테 숫자 2개, 소수점 달린 숫자 2개 입력받아서 G 한번 돌려주고 그러면 나한테 새로운 데이터가 툭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 형식이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플롯 형식이면 저 사람한테 지금 보물은 얼마만큼 멀리 있어요? 와 같이 힌트 메시지를 보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금 사용자로부터 숫자 2개 입력받고 등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나중에 F5를 눌렀을 때 직접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마다요. 그래서 목표 2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py 파일 제출한 것 제가 F5 눌렀을 때 그 다음에 game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쳤을 때 여러분이 고른 게임을 한 판을 해볼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제가 이기는지 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게임 한 판을 적절하게 해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궁금한 점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어야 되는 코드는 이전에 숫자 맞추기 게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목표 1번을 먼저 해보고 목표 2번에 접근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 인터랙티브에서 적었던 거 그대로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네? 와 같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인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답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뉴 넘버 베이스볼 하는 동안 답이 1, 2, 3인지 4, 5, 6인지를 뒤에서 몰래 정해둡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인물 친구라 하더라도 아마도 이 답을 해킹을 한다거나 해서 꺼내가지고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힌트를 보여준다거나 하긴 엄청 힘들 거예요.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만 바탕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게임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을 도전해보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고인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목표 3번도 도전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목표 3번은 뭐냐? 자, 지금 볼게요. 목표 1번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인터랙티브에서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목표 2는 사용자한테 이번에 무슨 숫자 집어넣을까요를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가 숫자를 고르면 내가 그걸 게임에 밀어 넣습니다. G 호출해가지고. 그러면 게임이 나한테 결과를 줄 거예요. 그걸 다시 프린트 호출식을 써서 사용자한테 한국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택배를 중간에 데이터 흐름을 잇는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목표 3번은 아무튼 목표 1번, 2번은 그래서 1, 2, 3 나왔으면 다음번에 뭐를 입력할 거냐를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프로그래머인 나든 눈앞에 있는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든 사람이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목표 3번은 그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계산을 진행해서 게임 한 판을 자동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봇을 만드는 게 목표 3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종의 타임 어택이에요. 여러분한테 함수 솔브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거 한번 봅시다. .py 파일에 게임 함수 정의보다 더 아래 내려가시면 이런 느낌으로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G하고 괄호 닫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리 제가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코드를 일단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RET는 0으로 스타트한다. RET가 부울 형식이 아니면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이번에 G를 호출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0,0을 찍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0,0 주변에 보물이 있다면 나한테 true를 줄 거예요. 그러면 걔는 부울 형식이 맞기 때문에 while 실행이 끝나고 게임 봇으로서 게임 한 판이 끝나는 겁니다. 또는 0,0 주변에 보물이 없다면 그러면 처음에 10번은 나한테 플롯 형식 값을 줄 거예요. 직선거리 얼마입니다. 그러다가 11번째 나한테 false를 줄 거예요. 0,0 주변에 보물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냥 10번 내내 항상 똑같은 0,0을 밀어넣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solve라는 친구를 쓸 수 있고 solve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solve 10만 판이라는 적나라한 이름의 함수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의 solve를 자동으로 10만 판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solve의 승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10만 판 돌리는데 몇 초가 걸렸냐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시면 현재 버전의 solve는 승률이 0.332%인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류가 난 비율은 0.0%입니다. 지금 내용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네임 에러라든가 그런 건 날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나노세컨드니까 마이크로 밀리 해서 0.372초가 걸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버전은 0.332%가 나오면 이건 수학적으로 잘 만든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0.328, 289 얘는 좀 크리티컬이 떴네요. 333, 317 같은 느낌으로 뜨면 정상이에요.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만들어 놓은 solve는 이 16 곱하기 16이잖아요. 무조건 0,0의 답이 있다라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0,0 또는 그 주변에 반지름 1만큼 범위 안이면서 이 16 곱하기 16 네모 안에 보물이 있다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는 버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의 승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네모의 넓이, 이 네모의 넓이분의
저 지금 4분원의 넓이를 재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 반지름은 1입니다, 지금. 자, 네모 넓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6 얼마예요? 그죠? 256이죠? 256분의 지금 얘 반지름은 1입니다. 따라서 원 전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r 제곱인데 r이 지금 1이니까 파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4분원만큼에만 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모랑 겹치는 영역이 4분원입니다. 따라서 4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56분의 파이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님을 모셔올게요. 4 곱하기 256 하면 얼마입니까? 일단 파이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1024죠. 하면 0.00306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 하면 0.3067이 나오면 지금 수학적으로 타당하게 나온 셈이 돼요. 저 4분원 안에 보물이 있다면 무조건 true가 뜨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false가 뜹니다. 실제로 10만 판 돌려보면 진짜로 0.3%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브 10만 판 자체는 구경하지 않으셔도 되고 얘보다는 똑똑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조건 0.05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봐봐요. 얘를 솔브 내용물을 지금 한 몇 번째 줄입니까? 305번째 줄 정도예요. 여기서 무조건 0,0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조건 1,1을 고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고르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잡혀요. 이 원 안에 보물이 있다면 무조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해보면 F5 눌러갖고 다시 솔브 10만 판 하면 무려 승률이 4배로 뻥튀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치는 영역이 동그라미 하나 너비만큼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1.2%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보물찾기 게임을 일관적으로 1.2% 정도 확률로 때려 맞추는 버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1,1 해주세요. 못 맞췄나요? 또 1,1 해주세요. 아무튼 해주세요. 이제 false 주세요. 해가지고 패배하는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이 승률을 예를 들면 100%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 0%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겠죠. 얘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승률을 더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게 목표 3입니다. 자, 지금 목표 3 예시 코드 보면 0,0 리터럴을 적어둔 거잖아요. 이 리터럴 적어놓은 대신에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자리에 이번에 정답이 될 만한 적절한 값을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말은 쉬워요. 그거에 성공하기만 하면 얘는 이제 답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숫자 제곱 게임은 매우 높은 확률로 9번 안에 true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보물찾기 게임도 비슷한 느낌으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true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true 또는 false가 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일 없는 겁니다. 그냥 솔브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주석으로 잔뜩 적혀 있으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승률이 나오면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타임어택 경쟁 과제입니다. 점수는 들어가지 않는데 자, 우리가 낸 친구들 중에 숫자 야구 부문이랑 보물찾기 부문에서 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친구 만약에 동률이 있다 라면 그 중에 그 elapsed time 걸린 시간이 더 짧은 친구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뭘 드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힌트 같은 것들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코드 치고 있는 .py 파일 일단은 지금 우리 파이썬 수업 진행하고 있는 두 학교에서는 둘 다 .py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업로드가 안 되는 것 같다라면 그때는 압축 파일로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한국말로 파일 이름 적어놓고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윈도우에서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든가 파일 이름이 요상하게 깨진다든가 아주 개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 쓰는 친구들 특히나 압축해갖고 낼 친구들은 파일 이름을 꼭 그러니까 .py 파일의 이름을 꼭 영어로 바꾼 다음에 적당히 딴 걸로 바꾼 다음에
압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로드한 다음에 우리 지금 느낀 점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으시면 과제 제출이 끝납니다. 제출 기한은 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19일 토요일 밤까지로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월 19일 토요일 밤 딱 됐다, 일요일 딱 됐다 하면 그때까지 딱 접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목표 3번 경쟁을 시작할 겁니다. 누가 가장 승률이 높은 솔브를 작성해서 제출했나를 재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다가 과제 넘버1 제출하는 곳 해갖고 지금 5주차 자리에 마련해 놨어요. 걷다가 그 파일, .py 파일 내지는 그걸 압축한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걸 다운로드 할 거예요. 아마도 조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아이돌로 열고 F5 누르고 인터랙티브에서 개인 괄호구 닫고 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한 판을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고른 게임 한 판을 제가 플레이 해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서 과제 코멘트로 적어서 제출해 주셨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100점, 그렇지 않다면 0점으로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게임 한 판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목표 2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이니까 일단은 이번 과제는 여러분이 느낀 점을 0글자 적으셔도 느낀 점 적은 걸로 간주를 해드릴게요. 다음 과제부터는 1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야지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느낀 점을 음수 글자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일단은 튜토리얼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과제 설명서 내용 끝입니다. 여러분은 숫자 외고 게임 서비스 할 겁니까? 아니면 보물찾기 게임을 서비스 할 겁니까? 일단 그거 먼저 골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브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라면 솔브도 역시나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일종의 투표권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보물찾기 부문에 도전하는 게 나을까? 숫자 외고 부문에 도전하는 게 나을까? 각을 재보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9번 안에 승률 100%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고인물 친구들은 심심하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승률 100%를 찍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빠르게 100%를 찍을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한 판 한 판을 최대한 빠르게 클리어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과제에 대한 설명은 끝나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네요. 70분 정도가 지났어요. 남은 50분 동안은 이제 여러분 뭐 먼저 가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지금 목표 2번 내지는 1번이나 3번 같은 거 진행하다가 잘 모르겠다라면 손 들면 이제 전화 조교님이 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남은 시간을 꾸려볼게요. 여기 다시 시원해졌으니까 저라면 기왕 지금까지 앉아있는 김에 목표 2 지금 해보고 집에 갈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50분 안에 이거 완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숫자 맞추기 게임 했던 거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면 얼마든지 50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하면 5시간 걸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은 50분이면 되는데 집에서 하면 5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땡겨놓고 주말을 맞이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해두도록 할게요.